68이 체크 다 했나? 4명밖에 안 떠나. 이상하네. 접속이 안 되나? 이제 올라오네. 자, 아이고 허리야. 자, 지금 오는 학생들 출석 682번 출석 체크하고 자, 지금 오는 학생 출석부터 먼저 체크하고 682 혹시 지난 시간 출석 체크가 안 된 학생 있나? 이러면서 늦게 와서 출석 체크 안 된 학생은 내한테 말하기 바랍니다. 17명 됐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상태 방정식 이해가 잘 안 되는 학생 있나요? 그럼 질문을 해도 되겠네. 질문 없으면. 자, 682 요거 아는 학생하고 회전 운동하는 물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회전하는 물체는 이너셔 J이고, 그 다음에 세타 이제 회전 운동하죠. 각 속도에 대한 미분이 이제 어쨌든 외부의 어떤 토크 힘을 가하는 이러한 물체 운동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체의 상태 방정식을 쓰시오 하면 상태가 뭐가 되겠습니까? 질문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대답을 안 해서 마스크 끼고 이러니까 잘 모르겠어. 오늘 문제 김석환 어딨노? 손 들어봐. 앞에 잘 앉아있네. 상태를 뭘로 잡으면 되겠노? 좋습니다. x1은 세타 t. 자, 그 다음에 대답 잘할 거구나. 김종훈. 그 다음 상태는 자, 회전 운동하는 데에서 자,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지? 두 번 미분한 거? 가속도. 그럼 중간에 뭐가 빠졌지? 이 위치고, 앵글의 위치고. 그렇지, 각속도. 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오메가 해도 되고, 이거 각도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예.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상태가 정의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미분을 표현하죠. 그래서 x1의 미분 상태를 우리가 x는 배열이라 했습니다. x1, x2 두 개를 배열로 나타낸 걸 우리는 상태 벡터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이 상태 벡터의 미분 x1의 미분
x2의 미분을 각각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x1과 x2에 대한 벡터를 이용해서, 자, x1의 미분은 x2라고 했죠. 자, x1의 미분은 세타 미분, 얘는 세타 미분, 세타 미분은 x2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x1 미분은 x2니까 0, 1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은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 세타를 두 번 미분한 거는 요 위에 식에 써 있죠. 그래서 j분의 1, 그 다음에 타우 t. 자, 이렇게. 자, 그러면 j분의 1 해서 x1과 x2는 없죠. 그래서 얘는 0, 0 플러스, 자, 0 j분의 1 타우 t.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고, 상태 방정식의 시스템 매트릭스를 우리는 A, 그 다음에 이거는 X 플러스 이 매트릭스를 B, 그 다음에 타우를 U라고 하면 X 닷은 AX 플러스 BU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 가지고 우리가 여기 식에서 보는 거와 같이 라플라스 변환하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의 원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답 안 하니까 내가 질문을 문성재 어디 있나? 얘의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겠나? 그냥 있는 대로 뭐 계산하지 말고 있는 대로 라플라스 변환해서 있는 대로 얘 하면 두 번 미분은 s 제곱이지. 근데 앞에 j 빠지잖아. j s 제곱 세타의 s는 토크 타우 s. 그럼 전달함수는 뭐가 전달함수지? 어디서 어디? 세타에서? 세타가 입력이가? 전달함수는 입력에서 출력을 전달함수라 했지. 입력은? 그렇지. 타우 s. 타우 s. 그 다음에 출력은 세타 s. 자, 그러면 얘는 j s 제곱분의 이거 넘기고 나면 1. 예, 전달함수. js 제곱분의 1이 전달함수. 그래서 j가 1이라 그러면 s 제곱분의 1입니다. s 제곱분의 1은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뭐였습니까? t. t 아니가? t죠. 예. 그럼 시간에서 쭉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토크를 주면 얘가 지금 스프링이나 댐퍼 이런 성분이 전혀 없죠. 그러면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자, 그 운동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인공위성의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일정한 속도로 계속해서 지구를 궤도를 이렇게 도는 운동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예.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 전달함수를 찾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 자, 이거를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하면 S i의 x s 그 다음에 a x s 플러스 b u s.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넘기면 x s는 s 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x s 인버스의 b u s. 그래서 us분의 xs 중에 1, 0이 우리가 첫 번째 게 우리가 상태의 출력이죠. 그래서 앞에서 C 매트릭스를 앞에 곱하면 자, 출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찾아보면 자, C 매트릭스는 1, 0입니다. 1, 0 Si-A의 인버스의 B. 자, 이게 전달함수가 된다. 자, Si-A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S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S. 이거의 역함수는 S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SS 1 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 매트릭스는 0, J분의 1. 그 다음에 C 매트릭스는 앞에 1,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계산하면 자, S분의 1, 그 다음에 S제곱분의 1, 그 다음에 0, S분의 1. 자,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J의 S제곱분의 1. 그다음 밑에 거는 S분의 JS분의 1. 그 다음 1, 0이니까 곱하고 요거하고 요 곱하는 거죠. 그러면 JS제곱분의 1. 똑같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부터 상태방정식 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바로 이제 전달함수는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 모델의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하다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드백을 가지는 이런 전달함수의 RS에서부터 YS까지의 출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 보면 에러를 계산하고 Y를 두 개씩을 연립하면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순서대로 구해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거는 1, 그 다음에 루프 게인. 루프 게인은 GH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1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됩니다. 1 플러스 GH분의, 그 다음에 R에서 Y까지의 패스, 그 다음 G. 자, 이렇게 하면 R에서 Y의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G와 H가 분모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이 줄어드는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우게 될 거고, 자, 요와 같은 형태도 우리가 루프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쭉 계산을 쭉 했었죠. 자, 이렇게 변환하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했습니다. 얘도 이제 결국 살펴보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프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루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프 하나 있죠. 그리고 곱하면 요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G1, G2, G4. 그 다음에 G2, G3, G5. 그 다음에 패스. 여러분 G1, G2, G3.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우리가 쉽게 개인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한 루프하고 그 다음에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개, 노드와 브랜치가 있습니다. 자, 노드는 이제 두 개의 신호가 합해지거나 갈라지는 이런 형태를 기점을 나타내는 게 노드고, 자, 그 다음에 브랜치는 전달함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입력에서부터 출력까지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게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와 브랜치를 가지고 각각의 입력 R1에서부터 Y2 또는 R2에서부터 Y1, Y2 각각의 입출력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용어를 새롭게 정의를 하는데 각각의 입력에서 출력까지 지금 보면 R1이 입력이고 그 다음에 상태가 X1, X2 두 개가 각각 있죠. 그 다음 R2도 있고 X1, X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스는 R1에서부터 뭐 만약에 X2로 간다 그러면 패스는 요렇게 가는 길 하나가 있죠. 자, 패스를 찾을. 그 다음 R2도 마찬가지. R2가 X1으로 가려면 패스를 찾으면 이렇게 해서 A12를 거쳐서 X1으로 가고, 그 다음에 X2 다이렉트로 이렇게 이제 가는 길. 요게 이제 우리는 패스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루프는 뭐냐? 루프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루프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루프가 이렇게 한 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1에서 X2 거쳤다가 다시 오는 루프 한 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뱅글 돌아오는 루프. 총 루프가 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그림에서. 그래서 노드 사이에 두
두 번 거치지 않고 한 번만에 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루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타칭 루프가 있습니다. 난타칭 루프. 난타칭은 뭐냐? 노드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루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의 루프는 서로 노드를 공유하지 않죠. 자, 그래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해서 난타칭 루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루프는 어떻게 됩니까? x1 기점으로 붙어 있죠. 요거는 난타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우리는 난타칭 루프라. 자, 패스를 정의하고 루프가 뭔지, 그 다음에 난타칭 루프가 뭔지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가지고 우리가 뭘 찾고자 하냐면 R1에서부터 X1, X2, R2에서 X1, X2 이 각각의 전달함수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자, 회로 이론이나 여러 가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조금 식을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원래.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1의 결과를 얻으려면 R1이 있죠. R1 더하기, 그 다음 A11의 X1 본인의 곱하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A12, X2에서 들어오는 게 한 개가 있죠. 그래서 X1이 얻어지려면 R1에다가 들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X2에서 들어오는 부분, 요거는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요소가 3개가 합쳐져서 X1이 결정이 됩니다. 자, X2도 마찬가지. X2는 여기 이제 R2에 들어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12, X1에서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요것도 마찬가지 3개죠. 자, 이렇게 해서 식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X1과 X2죠. 그래서 X1과 X2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보니까, 자, 이렇게 자기 자신에도 영향을 끼치고, 다른 X2에도 영향을 끼치고, 자, 그 다음에 입력 R1, R2에도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얘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X1과 X2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 자, 여기에 각각 곱해지는 개인을,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이와 같이 구해집니다. 자, 근데 X1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매트릭스 형태로 구해도 되고 연립해도 구해도 됩니다. 대치법을 이용하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행렬을 배웠으니까 자, 행렬 형태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뭐 선형 대수를 안 배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과 과정에 행렬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안 배웠네. 안 배웠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식을 다시 X1과 X2를 해서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다시 표현하면 A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22. R1, R2. 자, 연립식은 어떻게 쉽게 푸냐면 이렇게 이제 행렬식으로 다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A 매트릭스 A, 그다음 X는 B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 식과 지금 쓰는 식하고 똑같죠. 그러면 우리 X는 어떻게 구하느냐? X는 A의 인버스 곱하기 B 하면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얘를 넘겨서 인버스를 찾으면 됩니다. 자, 2차 행렬의 인버스는 AD-BC입니다. AD 원소 AD-BC. 자, 분해. 그 다음에 이 행렬은 서로 바꿉니다. A와 D가 마이너스 1-A22, 그 다음 1-A11. 그 다음에 여기 교차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를 취해줍니다. A12, A21. 자, 이거는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A를 구하면, 자, AD-BC 하니까 이 식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식에 보니까 B가 어떻게 되냐면 R1, 여기 보면 R1, R2 이렇게 이제 곱하게 되죠. 인버스에서 B를 곱하면. 자, 그렇게 해서 식을 구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R1에 곱해지는 식, R2에 곱해지는 식.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R1과 R2를 각각 분리해서 보니까 분모는 똑같죠, 지금. 델타라고 표현한 식입니다.
자, 이 델타가 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 여기 델타 표현했죠. 델타를 보니까 이 식을 전개를 해볼게요. 자, 2개 곱하고, 그러면 항이 몇 개 생기냐면 총 몇 개?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개, 5개 항이 생기죠. 뒤에 4개 항이 이렇게 생기죠. 자, 이 항을 가만히 보니까, 자, 얘는 뭐냐면 루프 개인들입니다. 자, 루프 개인이 A11 있고, 그 다음에 A22 루프.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루프도 있죠. A1221.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있습니다. 루프 게인은 전부 다 이 3개가 셀프 루프 1개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있냐면 뒤에 보니까 얘는 A11하고 A22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더하기 난타칭 루프입니다. 2개의 서로 난타칭한 루프가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A11 있고 A22 2개 난타칭 루프의 곱을 나타난다. 델타가 보면. 자, 그리고 연립 방정식 풀어보니까 이런 규칙이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패스입니다. 자, 분자에는 가보니까 R1의 패스, R1이 X1에 가는 패스. 자, R1이 X1에 가는 패스. 자, 1이죠. 근데 여기에 1-A22가 생겼습니다. 야, 얘는 뭐냐? 이렇게 가는데 이 패스에서 난타칭 루프가 영향을 끼칩니다. 얘 난타칭 루프는 뭡니까? 이놈이죠. 그래서 1- 난타칭 루프. 자, 그 다음에 R2에서 X1으로 가는 거 보겠습니다. R2에서 X1은 이렇게 가서 A12가 곱해지죠. 그래서 A12. 얘의 난타칭 루프는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는 분모, 그 다음에 분자는 1- 패스에서 난타칭. 그렇게 개인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럼 X1이 해결되죠. 물론 이제 이걸 연립해서 풀면 똑같은 답을 얻습니다. 그럼 일일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X2 한번 보겠습니다. X2의 해를 얻는 것은 마찬가지. 분모에는 1- 그 다음에 셀프 루프 더하기 난타칭 루프. 자, 이렇게 해서 분모는 똑같습니다. 자, 결국은 X1, X2를 구하는 것은 전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라서 다 똑같습니다. 분모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 패스. R1에 R2가 X2에 가는 거는 1이죠. 개인 1이고 난타칭은 A11. 그래서 1-A11. 자, 그 다음에 R1이 영향을 주는 거는 X2에 오는 거는 A21 거쳐서 오죠. 난타칭 루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해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식을 회로라든지 이런 거 식을 이렇게 주고 물론 연립 방식 풀어도 되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패스를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 크레머 룰이라 하죠. 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찾는 식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는 방법을 메이슨즈 룰이랍니다.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 메이슨즈 룰. 자, 그래서 이걸 메이슨즈 룰을 정리를 하면, 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모델은 어떻게 찾느냐? 자, 그 사이에 이 2개의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 관계는 델타, 분모는 델타. 이 델타라는 거는 디터미넌트, 그래프의 디터미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터미넌트라는 거는 1, 앞에 1, 빼기, 얘는 셀프 루프, 1개짜리 루프, 그 다음 더하기, 2개의 난타칭 루프, 곱, 그 다음에 또 빼기, 3개의 난타칭 루프, 그 다음에 더하기, 4개의 난타칭 루프. 자, 이렇게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이렇게 이제 기호를 해서 쓰면 이제 분모가 되겠습니다. 자, 3개의 난타칭까지는 뭐 잘 안 나옵니다. 실제 연습은 해보겠지만 어쨌든 2개 정도까지만 여러분 알면 충분히 실전에서는 그렇게 찾을 수가 있다. 자, 분모가 이와 같이 델타, 디터미넌트는 그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자는 보면 패스가 있죠. 패스는 내가 X에서 뭐 입력에서 출력까지 패스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IJK라고 있죠. 얘는 뭐냐? 자, I에서 J까지 우리가 패스를 찾는 데 있어서 난타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코팩타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non-touching한 루프의 디터미넌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봤던 걸 다시 한번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입력에서 RS에서 출력 YS까지의 전달함수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루프부터 찾아야 되겠죠. 어떤 루프가 있느냐? 자, 이렇게 해서 요 개인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 뭐죠? 브랜치라 했죠. 브랜치와 노드 보면 루프가 L1에 해당되는 루프가 있습니다. 이 개인은 G2 곱하기 H2죠. 자, 그 다음 루프를 보니까 G3, H3. 그 다음에 L3는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4개의 루프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를 찾아야 됩니다. 패스는 보니까 R에서 가는 게 쭉 해서 위쪽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non-touching을 찾아야 되겠죠. 자, 패스의 첫 번째 패스를 따라갈 때 보면 non-touching한 거는 2개가 있죠. 맞죠? 얘가 각각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마찬가지. 이렇게 패스를 가면 위에 non-touching한 루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개인들을 먼저 다 씁니다. 자, 패스 1, 패스 2, 그 다음에 셀프 루프들. 자, 그 다음에 non-touching한 거 L1, L2가 L1, L2 non-touching한 게 어떻게 되죠? L1하고 L3 non-touching이죠. 그 다음에 L1하고 L4 non-touching. 그 다음에 마찬가지 L2 관계에서 L3하고 non-touching. 그 다음에 L2하고 L4 non-touching. 4개의 서로 non-touching 루프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먼저 델타를 찾아보면 델타는 1 마이너스 셀프 루프. L1은 뭡니까? L1은 여기 G2 여기 다 노테이션 돼 있죠. 그래서 그거 각각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개의 난타칭 루프 4개가 있다 있습니다. L1이 가지는 거, L2가 가지는 거. 자, 이렇게 델타가 결정이 됩니다. 3개짜리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델타 1을 보겠습니다. 델타 1은 뭐냐? 패스 1의 non-touching. 패스 1에서 non-touching 한 거는 1 마이너스 L3와 L4. 그 다음에 패스 2에 대해서 non-touching 한 거는 L1과 L2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패스와 루프, non-touching 3가지를 모두 다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는 determinant, 분해. 자, 그 다음에 패스 1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스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패스 곱하기 non-touching에 해당되는 determinant.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전달함수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따라올 수 있겠나요? 좀 헷갈리나? 정의된 것만 잘 찾으면 됩니다. 먼저 루프를 찾고, 그 다음에 패스, 그 다음에 non-touching 루프. 그렇게 찾으면 메이슨즈 룰은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 먼저 패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루프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루프는 여기 하나 루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루프가 보이고, 뭐 노테이션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L1, L2 뭐 노테이션을 하면 훨씬 편리하겠죠. 그 다음 또 패스 루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 큰 루프가 하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은 루프가 없죠. 그냥 얘는 건너뛰어 가는 겁니다. 패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는 하나, 둘, 셋, 4개가 있습니다. 자, 난타칭을 보겠습니다. 난타칭은 얘 L1 입장에서 난타칭은 이 2개가 난타칭이죠, 서로. 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난타칭이 되고, 그 다음 큰 루프, 얘도 얘하고 지금 난타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난타칭도 모두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패스는, 자, 입력에서 출력까지 패스 가는 거는 쭉 직선으로 쭉 갑니다. G1, G2, G3, G4.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다가 G5로 가서 가는 길이 있죠. 물론 이제 루프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있지만 우리는 루프에서 그걸 다 해결하니까 그것까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쭉 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길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패스가 총 2개가 있는 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루프 게인 하나, 둘, 셋,
네 개의 루프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서로 non-touching 루프가 앞에서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프 게인 네 가지 서로 이제 곱하고 나면 이제 자, 디터미넌트부터 보면 1 디터미넌트 1 셀프 루프 4개. 자, 더하기 2개의 non-touching 루프. 그 다음에 3개의 non-touching이 있습니다. 3개의 non-touching이 뭐죠? 3개가 서로 non-touching 된 게 있습니다. 하나, 둘, 3개 있죠. 자, 요거는 조금 제일 좀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3개를 각각 곱하면 이와 같이 이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L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개인으로 모두 표현하면 이제 이와 같이 되고, 패스를 한번 볼까요? 패스는 총 2개가 있습니다. M1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M2에 해당되는 부분. 자, M1은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이 부분이죠. 쭉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non-touching 루프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면 non-touching 루프가 한 개 생기죠. 요 놈이 non-touching 루프입니다. 그래서 뒤에 non-touching 루프의 델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그냥 1, 2, 3, 4.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non-touching 게인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는 것 중에 좀 제일 복잡하다. 자, 그렇게 생각. 요거 이해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영화. 질문. 예, 질문. 예. 어디? 위로. 어떤 경로? 위로 이 패스 G5. 시작점에서 요 패스에서 이 큰 루프 요거 말하나? 이 루프는 non-touching이 아니지. 왜? 이 노드에서 공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non-touching의 개념은 얘에서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루프가 전혀 노드가 공유된 게 없지. 그래서 큰 루프는 전혀 아닌 거지. 처음 하는 거라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습 문제를 보고 풀어보면 직접 여러분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집에서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화. 이 부분은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선형된 모델을 가지고 사용한다 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비선형입니다. 그래서 선형한다는 거는 동작점을 가지고 여기에서 직선의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F를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X0라는 값을. 자, 그러면 어떤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면 X의 변화, 델타 X의 변화에 대해서 Y의 변화에 대한 관계식, 이게 선형화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값이 여기 오퍼레이팅 포인트라 합니다. 이걸 동작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만큼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선형화된 모델은 원래 모델에서 동작점을 벗어나면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우리가 선형화를 거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분 방정식은 선형화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비선형 함수죠. 얘를 동작점에 대해서 미분을 더합니다. 얘가 동작점이라는 게 x가 n개 있고 u가 하나 있죠. 자, 그러면 동작점이라는 게 n 플러스 한 개의 동작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편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f를 x에다 한번 해주고 x2에다 해주고 xn까지, 그 다음에 u까지 다 편미분해서 각 동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작점은 어떻게 찾느냐? 동작점이란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x1의 미분이
F1 이렇게 됐지만 얘가 결국은 0이 돼야 되죠. 얘 미분이. 그게 동작점이죠. 그러면 이 방식 함수가 0이다 해서 풀어서 그 해가 되는 게 동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미분 방정식 x 미분은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좀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보이죠? 얘의 동작점을 구하시오 하면 이퀄 0 하면 됩니다. 미분이 0이 돼요. 그럼 얘 해가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동작점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원하는 동작점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게 동작점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동작점에서 동작점 플러스 델타 x로 얘를 식을 대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움직이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 대신에 x0 따기 델타 x로 두고 요 x 다시죠. 자, 그 다음에 함수도 x 플러스 델타 x. 자, 이렇게 놓고 텔리 시리즈로 동작점에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x0, u0, 그 다음에 x에 대한 편미분 1차 곱하기 델타 x, 그 다음에 u에 대한 미분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쭉 있지만 하이오더는 무시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x0의 1차 미분 x, 그 다음 u에 대한 1차 미분, 동작점은 x0, u0. 자, 마찬가지 출력도 이와 같이 함수를 쓰면, 자, 여기서 x0는 어떻게 될까요? 동작점에서 안 움직이는 점이죠. 그럼 미분하면 0, 얘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x, 델타 x의 닷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점 있고, 그 다음에 1차 미분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식을 정리하면 이제 델타 x 닷은 자, 여기 동작점에다가 x에 대한 x1에 대한 편미분, 그다음 2, 그다음 쭉 해서 이제 각각 n개가 나오죠. 그다음에 u에 대한 편미분해서 선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남는 거는 이것만 남습니다. 변화량에 대한 부분만 미분방 x1의 미분은 자, a11 나오는데 a11은 뭐냐? 자, 첫 번째 F1의 식을 X1에서 편미분한 거죠. X1에서. 얘는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그 개수. 쭉 해서 이제 B도 마찬가지 U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자, 그러면 우리 X.은 A, X 플러스 BU. 앞에서 있는 상태 방정식으로 그대로 이제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도 충분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원래는 x.은 fxu죠. 비선형식입니다. 자, 여기서 동작점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u0 동작점.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델타 u 해가 u가 되죠. 그다음 출력도 마찬가지. y는 y0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u 이게 이제 y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제어기를 거쳐서 오는데 우리가 설계하는 제어기는 델타 y와 그다음 델타 u에 대한 식입니다. 선형 제어기니까. 그럼 이 동작점 벗어나면 얘는 뭐 동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동작점 그 사이에서는 비선형 시스템이지만 아주 이제 잘 동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어기 설계할 때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선형화된 모델만 가지고 얘가 설계를 합니다. 지금 라플라스 변화라든지 지금 여기서 제어기를 우리가 PID라든지 뭐 설계를 하고 나면 얘를 그대로 놓을 때 어떻게 했느냐, Y를 그대로 뽑아서 넣으면 안 되겠죠. 이 Y는 동작점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래야 델타 Y가 되겠죠. Y에서 Y0를 빼줘야지 델타 Y가 딱. 마찬가지 델타 U에다가 U0를 넣어줘야지 입력이 제대로 동작이 됩니다. 비선형을 다룰 때는 이와 같이 이 과정을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동작점을 더하고 빼주는 거.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비선형식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어떻게 찾느냐? 미분이 0이 되는 점. 자, 그래서 이 해를 구하면 이 원의 방정식이죠. 자, 원의 방정식이니까 여러 가지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멈추고 싶어고자 하는 자, 이 식을 벗어난 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 식을 항상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 한 개가 우리가 동작점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x는 1, u는 0을 동작점으로 정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용자가 정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1, 0 해도 됩니다. 자, 그 중에 사용자가 동작점으로 선택한 거고, 거기서 편미분을 각각 해서 개수를 구한 겁니다. 자,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제죠. 자, 그래서 하면 마이너스 2 나온 거고, 그 다음 u에 대한 거를 하면은 마찬가지 이제 1, 0 넣으면 이게 0 되죠.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도 마찬가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선형이죠. 지금 x하고 u가 곱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u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이제 각각 구하면 다음과 같이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펜들럼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원래 미분방정식 상태를 x와 세타를 가지고 식을 두 개를 쓸 수가 있고, 자, f1은 x2죠. 자, 그 다음에 f2는 x2닷에 대한 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비선형식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x1, 우리가 원하는 동작점은 세타 0,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x1,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다 나머지는 다 선형이죠. 그래서 얘만 x1으로 델타 x1이 되죠. 델타 x1, 델타 x2,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편미분한 게 이제 각각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한 게 이제 선형화된 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식이 나타나고, 자, 이걸 마찬가지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죠. 자, 연립해서 풀면 입력에서부터 x1은 세타입니다. 세타까지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보면 숫자가 만약에 1이다 하면 s제곱 더하기 1분의 1이죠. 그럼 라플라스 변환하면, 역변환하면 사인, 얘가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만 갖고 우리가 다루니까 얘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런 비선형식에서 책에 교재 보면 전부 선형식만 나옵니다. 자동제에서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상태 방정식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스템 모델은 자, 다이내믹 시스템의 모델은 이제 첫 번째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폼은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이제 전달함수가 됐고, 자,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상태 방정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스테이트 이퀘이션. 자, 그 다음에 지난 방금 배웠던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연관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배웠는데 매스 스프링 댐퍼가 제일 익숙하니까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그 다음에 댐퍼, 질량 M, 그 다음에 힘. 자, 요 식은 M, X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X 미분, K의 X는 F, 이렇게 미분 방정식이 된다 있고, 상태 방정식은 이제 X1은 X, 자, X2는 X 미분, 자, 이렇게 하면 X1의 미분, X2의 미분은 X1, X2, B는 N분의 1F. 자, X1은 0, 1이고
x2의 미분은 마이너스 n분의 x1이니까 k 마이너스 n분의 b. 자,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물론 전달함수를 구하면 입력 us는 힘 F가 입력입니다. us분의 ys는 여기에 있는 위치 x가 ys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까지의 전달함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ms 제곱 더하기 bs s 플러스 k 분의 1 맞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전달함수를 얘를 이제 또 라플라스 변환하면 똑같이 구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시그널 플로우 배웠죠? 시그널 플로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 방정식이 시그널 플로우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x1의 미분은 x2. 자, 그래서 x1 상태를 할 때 미분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적분으로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자, s분의 1은 적분이라 했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x1. 그러면 요 거꾸로 지나가면 뭐가 됩니까? 얘는 x1의 미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노드입니다. 노드. 얘는 브랜치, 브랜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x2가 있죠. 지금 상태. x2도 여기 상태를 그립니다. s분의 1 노드 x2. 자, 그 다음에 얘는 x2의 미분. 됐습니까? 두 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x1의 미분은 x2죠. 지금. 자, 이 식에서 x2하고 x1은 같죠. 그럼 선 연결하면 되죠. 그냥 개인이 1입니다. 그냥 연결. x1의 미분은 x2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 얘는 뭐냐? x2의 미분은 x1에다 마이너스 n분의 k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개인을 곱합니다. 자, 개인 마이너스 n분의 k 곱해서 여기다가 더하기 해주면 되죠. 자, x2의 미분은 여기에 더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해지는 게 x2에다가 n분의 b를 x2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b 해서 여기다가 또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입력 n분의 f 여기에 n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f입니다. 입력이 들어. 자, 여기에 있는 식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은 시그널 플로우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입력에서부터 자, 쭉 패스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패스는 f에서 여기 n분의 1 자, 그 다음에 s분의 1 s분의 1 그럼 패스는 s 제곱분의 1인데 곱하기 n분의 1 자, 이렇게 돼요. 패스. 그 다음에 루프 여기 루프 하나 있죠. 그러면 분모는 1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자, s분의 1 곱하기 n분의 이건 b. 그 다음 또 루프 s 제곱에 n분의 k죠. n분의 k. 자, 여기 루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식을 정리하면 요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s 제곱 곱하면 s 제곱. 그다음 m 없어지고 bs. 똑같죠? 네. 자, 그래서 시그널 플로우 앞에서 우리가 메이슨 룰을 배웠죠. 메이슨 룰을 이용해서 구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시그널 그래프를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세 개 다 연관성이 다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회로로 생각하면 뭐 저항, 뭐 컨덕턴스에서 노드 잡고 브랜치 잡으면 전달함수 구하고 모두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방금 리니어라이제이션 설명을 했고 라플라스 변환, 전달함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미케니컬한 거 회로에 대한 모델
얘기를 했고, 요건 이제 요 4장에서 배울 겁니다. 자, 스테빌리티까지 하면 아마 중간고사 될 거고, 나머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 배우는데, 3장에 지금 배우는 거는 다시 한번 연관성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상태 변수 중요하다 했습니다. 다이나미컬 시스템이란 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이고, 자, 그것의 상태라는 것은 그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를 상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미컬 시스템의 상태 XT로 가지고 얘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죠. 자, 거기에는 출력은 두 가지, 입력에 대한 영향과 초기 조건에 대한 영향으로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에 대한 출력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지금. 자, 물론 어디에 영향을 줘서 결과가 나오냐면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이 상태가 지금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오죠, 시간에 대해서. 자,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산적이죠. 얘가 이산적으로 유한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finite state machine이라. 결국 미분 방정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 이런, 원래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개발할 때 이산적으로 finite state machine으로. 자, 컴퓨터는 상태가 몇 개 있습니까? 왜 두 개지? 그거는 이제 정보에 대한 상태고, 움직이는 상태에 대해서는 명령어를 패치, execution 두 개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항상 명령을 가져오고 실행하는, 뭐 두 개 상태만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연속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 상태가 같은 겁니다. 자, state variable, 이건 이제 계속 했으니까 이제 쉽게 눈에 들어오죠. 이제 상태를 가지고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RLC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회로에서 전류원이 있고, 자, 캐패시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덕터를 거쳐서 나오는, 이건 출력 VO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뭘 잡아야 되느냐? 여기서는 VC를 하나의 상태로 잡고,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 IL을 상태로 잡았습니다. 자, IL을 상태로 안 잡고, 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태로 잡고, 그래 잡아도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상태가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냐? 내가 여기에 있는 전압을 상태로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상태로 표현하려면 이 전압은 두 개 전압 더한 게 출력이 합이 제로죠. 자, 그렇게 다른 상태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은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정하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단 전달 함수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VC와 IL을 상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식. 자, 여기에 걸리는 흐르는 전류는 자, 입력 소스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IL 뺀 거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IC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U 빼기 IL이다. 그래서 요거를 상태 두 번째 VC를 우리가 VC를 상태를 가지고 식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식이 표현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L에 대한 거. 여기 그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은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VC. 요 전압에서 이 전압을 빼면 되죠, VO. 그래서 VC 빼기 저항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두 번째 걸리는 VC에 대한 미분 방정식. 출력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상태가 VC와 IL 두 개 중에 두 번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태에 R을 곱하면 우리가 출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자, 물론 이제 상태를 여기 있는 L에 이제 V를 상태로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VL을 잡으면 VC 빼기 IL이 된다 했죠.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X1과 X2에 대한 상태로 해서 새롭게 상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한번 다시 보면,
자, 왜 상태가 여러 개 정의가 가능하냐? 자, x1의 스타, 요거는 내가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얘가 어떻게 정의해? 원래 정의하고 똑같죠. x1이고. 자, 새롭게 정의한 두 번째 상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x1 빼기 r의 x2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x1이란 거는 앞에서 이거는 이제 x1이 뭐였죠? vc. 여기는 IL 대신에 내가 상태를 VL을 상태로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얘를 다시 한번 쓰면 행렬로 표현되죠. 1, 0, 그 다음 1, 마이너스 R, x1, x2. 얘가 x1의 스타, x2의 스타. 자, 어떤 행렬을 곱해서 보니까 얘가 새로운 게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변환인 겁니다. A 매트릭스가. 그럼 다양한 변환이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정의가, 상태 방정식이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면, 자, 미분 방정식 n개 있고, n차 미분 방정식, n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태 변수 n개, 그 다음에 입력도 m개,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xn개의 미분, 그 다음에 행렬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상태 방정식에서, 요게 A 매트릭스, 그 다음 벡터 x, 그 다음 BU.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 n개로 표현한 게 이제 이와 같이 심플하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출력은 마찬가지 C 곱하기 D. 자, 이렇게 해서 상태 방정식을 RLC 회로 같은 경우 앞에서 두 개 미분 방정식이 있었죠. 자, 출력이 나타나고, 자, 이거를 이제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출력이 두 번째 출력이 이제 R에 곱해진 거죠. 그래서 0R 이렇게 곱해진 겁니다. 예. 물론 라플라스 변환에서 얘의 전달함수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와 같이 하는 거죠. 자, 1차 요거는 행렬이 아니고 그냥 1차 스칼라에 대한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거는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들 이제 쉽게 하듯이 라플라스 변환하고 x에 대해서 해를 찾으면, 자, 얘는 2의 at, 그 다음에 2의 us가 이제 곱해져 있고, 여기에 2의 at 타우. 네. 라플라스 변환의 두 개의 곱은 컨볼루션이죠,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컨볼루션은 2의 at인데 얘를 시간에서 마이너스 합니다. 그래서 t 마이너스 타우 하고, 그 다음에 u 타우 하고 컨볼루션 곱을 합니다. 라플라스에서는 요거는 이제 뭐 자세한 거는 공수학의 라플라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와 같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컨볼루션의 개념은 시스템이 있으면 얘가 이제 그냥 곱셈 같으면 1을 넣으면 얘를 곱하기 3이다 하면 1을 넣으면 3 그냥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입력을 가해주면 계속해서 축적해서 어떤 값으로 되죠. 미분 방정식을 풀면. 그래서 이 해를 구하려면 곱하기와 더하기를 연속해서 계속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컨볼루션 연산입니다. 그 전에 입력이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이나믹 시스템의 출력은 현재 상태하고 입력하고 같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입력이 계속 움직이면 얘가 초기 상태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그 영향이 계속 주기 때문에 컨볼루션 연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이와 같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스칼라 경우고, 이 푸는 방법은 직접 내가 지난 시간에 풀어줬죠. 자, 이제 행렬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풀어보면, 자, 얘는 이제 역행렬을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해를 구하면, 이제 이놈이 구해보면 이제 E의 AT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A의 컨볼루션 연산이 됩니다. 자, 근데 도대체 E의 AT가 뭐냐? 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E의 AT.
자, 물론 테일러 시리즈로 얘를 전개를 쭉 하면 EAT라는 거는 아이덴티티에다가 1차, 2차 쭉 해서 고차까지 나옵니다. 즉 행렬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 EAT입니다. 그래서 자, 심플하게 살펴보면 자, A가 만약에 1, 0, 0, 2 자, 이렇게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EAT는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자, A 제곱은 여러분 쉽게 구하죠? 행렬 곱하면 되니까. 그럼 E의 AT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다이고날이면 얘가 E의 T, E의 ET 이렇게 될 것 같죠? 여기다 T 곱했는 거고 거기다 지수 쓰니까 각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이상하나? 어? 뭐가 이상해? 어때? 자, 합리적이지 않아요? 어떤 너? 되나요? 자, 이렇게 정의해오는데 무리가 있나 지금? 지수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매트릭스의 지수성입니다. 자, 내가 보여줄까? 그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형태를 지금 처음 보죠? 매트릭스를 자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익숙해서 하는데 보죠. 심볼릭으로 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심볼릭, 심스 해서 우리가 t를 심볼릭으로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A 매트릭스를 어떻게 하냐? 1, 0, 세미콜론. 이제 다음 열은 세미콜론 찍으면 됩니다. 자, 2, 자, 그럼 A 매트릭스가 생겼죠. 자, 익스포넨셜은 매트릭스니까 EXP 매트릭스. 그 다음에 갈로 A 곱하기 심볼릭 t를 정의를 했죠. 자, 얘가 어떻게 되냐? 맞죠? 합리적입니다. 익스포넨셜, 자, 우리가 자, 익스포넨셜 만약에 3의 t를 구하라. 2의 3t 하면 이제 2의 3t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스칼라는. 마찬가지 매트릭스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근데 A 매트릭스가 2와 같이 다이고날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1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2에 t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되겠죠. 되면 쉽겠지만 이게 1이 되는 순간 이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있는 것처럼 쭉 전개하면 얘가 이거 두 개가 조합해서 나옵니다. 이게 항이 한번 해볼까요? A. 자, A가 요 부분이 1이죠. 1로 바꿨다. EAT. 맞죠? 여기 보면 EAT 이건 똑같은데 요 부분은 그냥 1이 아니고 두 개가 서로 조합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나오는가?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건 선형대수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는 어쨌든 EAT라는 놈은 이렇게 실제로는 구합니다. A 매트릭스를 제곱 이렇게 쭉 하면 고차항에 곱해져서 나오는 항들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얘를 결국 풀어야 되는데 얘 모양이 보니까 EAT가 있어서 얘 의미를 보니까 어떤 행렬을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 이렇게 4개가 나오는 걸 초기 조건하고 그다음 입력에 대해서 연산해서 나오는데 결국은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초기 조건을 곱하면 x1 0, x2 0 곱하면 트랜스폼 한 거죠. 트랜스폼 해가지고 결국은 x1t, x2t 두 개가 나오겠죠. 자, 결국은 얘도 연산하면 두 개의 벡터가 나옵니다. 결국 얘 합해가지고 x1t, x2t 1차 미분 방정식 n개가 한꺼번에 풀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가지는 게 뭐냐? 결국은 얘를 EAT를 우리 파이 T라고 정의하고 얘는 현재 상태에서 그 다음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행렬, 즉 트랜지션 매트릭스랍니다. 천이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태 천이 행렬.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라플라스 변환해서 구하죠. 얘가 맞나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아까 전에 뭐 하니까 여기 뭐 항이 나왔죠.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겠습니다. 자, EAT는 SI-A입니다. SI-A의 인버스를 구합니다. 자, 얘를 SI S-1, -1, 0, S-2의 역행렬 S-1, S-2 분의 1 S-2, S-1, 1, 0. 자, 하면 4개. 자, S-1분의 1. 그 다음에 S-1, S-2. 그 다음에 여기는 0. S-2분의 1. 자, 얘를 역변환하면 2의 T. 얘는 2의 2T. 얘는 부분분수로 해서 하면 2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예. 그래서 라플라스 역변환해서 뭐 식대로 그대로 푼 겁니다. 풀면 EAT라는 놈으로 정의가 되고 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상태가 있으면 초기 조건에서 변화.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U하고 컨볼루션 연산 해서 복잡한 식이 풀어지면 XT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풀면은 U가 이제 요거 놈은 복잡하니까 일단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일 때 자, XT를 찾고 싶으면 현재 XT는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X1에서 XN까지의 행렬 있죠? 행렬식에 뭐 얘가 이제 E의 ET 뭐 컨비니션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면 현재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형 시스템은 현재에서 내가 입력을 어떻게 주면 출력이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게 뭐 이런 매트릭스 선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RLC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RLC에서 상태 방정식으로 쓸 수 있었고, 자, 이 상태 방정식을 자, 요 식을 자, 출력은 우리가 X2가 출력이죠. 그래서 X2에 여기 아웃풋을 여기서 쉽게 뽑아내려고 여기다가 X2를 넣습니다. 그래서 X2의 미분은 자, 상태 여기 S분의 1. 그럼 요 놈은 X2의 미분이죠. 자, X2의 미분은 X1의 L. X1은 여기 정의했죠. X1 정의하면 적분하면 요거는 X1의 미분이죠. 그래서 두 개 X1에서 L분의 1을 곱하는 거 하고 그 다음 X2의 L분의 R 해서 두 개 합하면 여기 X1의 미분이죠. 자, 요 식이 여기 나타나요. 자, X1은 어떻게 되냐? X1의 미분, 여기 미분이죠. X1의 미분은 X2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1. 자, 마이너스 X2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고 그 다음 입력에다가 C분의 1. 자, 시그널 플로우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처음에 자, X1에 대한 요거 하나 쓰고 X2에 대한 거 요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미분은 요 식을 가지고 선만 연결해 주면 되죠. 곱하기 더하기로. 자, 그래놓고 출력은 X2에다가 R을 곱해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시그널 플로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식을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메이슨즈 룰에서 패스 하나, 루프는 2개. 그래서 논터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자, 패스 이렇게 한 개. S 요거죠. 쭉 해서 하면 S 제곱하고 L C. 자, 그다음에 여기는 S 하나 L. 자, 여기. 자, 그다음 패스는 S 제곱 있고 L C R.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S 제곱을 양변에 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옵니다. 자, RLC 회로 가지고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쉽게 물리 법칙을 가지고 쓸 수 있고, 요걸 갖고 시그널 플로우로 전달함수. 세 개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형태로 나타나죠.
요게. 자, 1 마이너스 한 개 넌터칭, 두 개 쭉 해서 이제 식이 나오고, 그 다음 분자도 마찬가지 패스에 대한 식. 여기서 SN차를 곱하고 나면 이제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시스템의 전달 함수는 분모는 SN차 당식, 그 다음에 분자는 M차 당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메신저 룰에서 디터미넌트 분의 패스와 넌터칭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전달함수 마찬가지, 전달함수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죠. 전달함수는 자, 이와 같이 만약에 표현됐다면, 자,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앞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그리기에는 유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4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래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x1 적분, x2, x3, x4. 자, 4개가 있고, 자, 입력에서부터 루프가 생기겠죠. 몇 개 생기냐? 총 4개가 생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3 같은 경우는 루프 1개죠. 그래서 이렇게 루프해서 여기에 루프를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A3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루프해서. 자, 이렇게 해주나? 여기네. 여기에다 루프 걸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패스 지나고 여기에 루프 1개 걸어주면 S제곱에 A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패스 지나서 여기다 루프 1개 걸어주고, 루프 하나 걸어주면 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전달함수 가지고도 우리가 시그널 플로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패스, 분자, B0, 맨 마지막에, 그 다음 S가 4개, S 4승분의 1. 자, 그러면 이 전달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구하시오 하면 상태 4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연결해서 루프가 몇 개 있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안 익숙하게 했지만 마찬가지. 자, 이와 같은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 여기에서 루프는 4개 있었고, 자, 여기에서 S분의 1 한 개 있으면 S분의 1이고 뛰어나가면 되죠. 뛰어나가고 이제 B3. 그다음 S제곱이면 제곱을 곱해주고 그다음 B2. 그다음에 패스. 하면 뭐 넌터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하면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함수를 시그널 플로우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트랩으로 내가 요거를 한 개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하나만 다음 시간에 할까? 여러분들 저기 매트랩 다 설치했다 했죠? 그래서 매트랩 보면 시뮬링크 여기 있습니다. 자, 시뮬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화면에서 크리에이트 모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빈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서 요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라는 걸 클릭을 하면 내가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컨티뉴어스 있고 디스크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어스가 우리가 미분 방정식 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테그레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얘를 끌어와요. 자, 요게 상태 한 개가 생긴 겁니다. 요게 x1, x2. 자, 한 개가 더 하고 싶으면 또 끌어와서 또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S분의 1 2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x1은 x2. 자, 그 다음에 x1 미분은 더 하려 그러면 여기 매스 오퍼레이션을 보면 더 셈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셈기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연결을, 선을 이렇게 십자 모양이면 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x1에서 개인을 곱해주면 되죠. 개인은 어디냐면 매스에서 밑에 보면 개인이 있죠. 개인을 해서 얘가 방향이 반대니까 클릭해서 컨트롤 R 하면 얘가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x1에서 개인에 곱하고 근데 얘 개인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미분이 또 개인이 있겠죠. 컨트롤 해서 하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값에서 또 더해주고 자 그러면 이게 x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3으로 하고 얘가 스프링에서 개인을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는 싱크에서 스코프, 오실로스코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면 2차 미분 방정식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자 결과가 여기 클릭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0이죠. 미분 방정식 푸는데 왜 0이에요? 입력이 없죠. 그럼 초기 조건은 어디 있냐? 이 안에 있습니다. 적분 안에 초기 조건을 만약에 1로 두면 자 얘를 풀어줍니다. 묘방식.
그래서 이렇게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미분에서 댐퍼 역할을 하죠. 댐퍼 역할을 작게 해보겠습니다. 1로 해서 작게 되면 이렇게 사인 성분이 나타납니다. 자, 시그널 플로우로 나타난 걸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고, 뭐 어떤 형태라도 다 이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매트랩으로 한번 요거 한번 해봅니다.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전달 함수하고 구하는 거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